제가 이제 도스 분포표라는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, 이 도스 분포표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봤을 거예요. 막대 그래프나 이런 걸로 봤는데, 이 도스 분포라는 건 뭐냐면은, 예를 들어서 내가 설문조사를 하든, 아니면은 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게 되면은, 이제 그 자료들이 이제 보시면은, 받으면 바로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. 뭐 예를 들어서, 이 뒤에 보시면은, 학점이다. 몇 명, 한 50명 되나? 50명 됐죠. 50명인데, 50명이 학점을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어, 패에다가. 그러면은, 지금 이 반이 좀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죠. 뭐 물론 뭐 그래서 세어보면 되긴 하죠. 뭐 A가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뭐 이렇게 있고 B는 몇 개? 이렇게 세어보면 알 수가 있긴 한데 이제 우리 눈에는 다 사실 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좀 더 구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개수를 세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떤 구간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도스 분포표다. 그리고 뭐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이제 단계에 대한 표라는 걸 좀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집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좀 등급을 나눠가지고 분류해주는 그런 표를 갖다 저희가 도수 분포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별히 여기서 도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학점이 얼마나 나오는 거냐. 그다음에 뭐 B는 얼마 나오느냐, C는 얼마, 이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지금 50명이잖아요. 이런 빈도수를 나타내는, 그러니까 전체적인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도수라고 보통 얘기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상대 도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퍼센트로 바꿔주는 거예요. 비율로. 예를 들어서 여기 50명인데 A가 몇 명 나왔냐 그러면은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50분의 몇 명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면은 이제 비율이 있다 보니까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든 1000명이든 3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이 퍼센트를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. 아 이게 됐죠.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누적 도수라고 돼 있는 거는 상대 도수랑 비슷한 건데 상대 도수라는 거는 이제 각각에 대한 도수라고 그러면 누적 도수는 이제 그 단계별로 그냥 쌓아가는 거예요. 계속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순서형으로 돼 있는 그런 자료들,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상품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그 나와 있잖아요. 되게 마음에 매우 좋다. 그 다음에 보통이다. 아니면은 별로 안 좋다.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한 거를 표시해주는 그런 자료를 할 때 좀 좋고, 그다음에 이제 질적인 그런 자료들, 연속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변환해서 쓸 때도 이제 좋은 겁니다. 그러니까 점점 뭔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다. 뭐 점점 이런 게 바뀌고 있다. 이런 걸 할 때 누적 보스표를 쓰면은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보셨던 내용이긴 한데, 그래도 이게 이제 이런 범주형에 있는 데이터를 다룰 때는 상당히 많이 쓰는 데이터들이 하나예요. 저희가 파이썬에서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험 볼 때도 뭐 시간별로 해가지고 나눈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도수분포표에 대한 내용들이죠.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도수분포표고, 그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도 다 이런 거예요. 보시면.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제일 접하기 쉬운 것들이고 연습을 해보기 좀 좋은 내용들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것들은 이제 수학적인 건데 그럼 뭐 그런 것들은 뭐 뒤에 좀 차차 좀 다루긴 하고요. 자, 그래서 이 범주형에 대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점 같은 거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됐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뭐가 막 많이 나온다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구적인 어떤 통계를 냈을 때 그래서 어떤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도 찾을 때도 이제 써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도스 분포법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. 아, 여기는 지금 딱 이렇게 이제 약간 곡선이 나오죠. 이렇게. 여기에 좀 많이 몰려 있구나. 중간 계층들이 많이 있구나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좋은 거죠. 중간 계층들이 많다는 건 좋은 거고. 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나쁜 거예요. 예를 들면 A는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중간 없고 뭐 F 막 이렇게 많이 나온다. 이러면 이제 좀 약간 이게 그 집단 성향 자체가 딱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어디에 좀 초점을 두기가 쉽지 않죠. 근데 진짜 저도 예전에 학교에 있어 뭔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보니까.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사람들하고 잘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좀 그런 경우는 저도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중간 계층들이 많아야지. 뭐 사회도 보면 뭐 해서 부한 사람이 많고 중간 계층은 없고 비난 사람이 많으면 이것도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. 좀 이게 뭔가 이게 좀 평균적으로 좀 돼야지 이게 뭔가 이제 그 중간을 맞춰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한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. 여기는 지금 뭐 학점, 성적이라는 걸 했는데 그래서 시험을 갖다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클래스 시험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. 그래서 비율을 해봤더니 42%, 0.42%고 여기는 0.3%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
요게 이제 상대 도수가 되는 거고요. 이제 누적 도수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쭉쭉쭉 쌓아서 얘네들이 얼마나 좀 증가가 커지냐 그런 걸 좀 보는 거죠.